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술 간호 쪽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술하면은 그냥 수술이 있고 척추 마취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면 척추 마취 수술은 당연히 뭐 척추 마취 수술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냥 수술이라 하면은 앞에 우리가 가로를 한번 쳐주고 전신 마취를 한다 이래서 전신 마취 수술이라고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은 일반 수술과 이제 척추 마취 수술을 하는 게 있는데, 네, 척추 마취 수술은 당연히 척추에다 마취하는데 일반 수술 같은 경우는 가로치고 전신 마취를 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왜 두 개를 나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척추 마취든 아니면 전신 마취든 어쨌든 간에 회복실로 와야 돼요. 수술이 끝나고.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와서 앙와이 자세, 그냥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죠. 이렇게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인데 고개만 살짝 옆으로 돌려주세요. 왜냐면 마취를 했기 때문에 분비물이 옆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해서 흡인을 방지해주는 뜻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갈라집니다. 이 전신 마취를 했을 경우에는 빨리 반자이로 해가지고 기침도 하고 뭔가 계속 활동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회복이 다 됐다 이러면은 빨리 조기 이상 시켜가지고 빨리 움직이고 기침도 하세요. 심호흡 크게 하세요. 괴롭지만 빨리 뭐 움직이세요. 막 이래요. 근데 반면에 이 척추 마취한 사람은 앙와이 자세로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의식도 들어오고 다 돌아왔어요. 그래도 계속 앙와이 자세를 해준다. 이게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척추 마취 같은 경우는 자세가 새우등 자세라고 해가지고 요추천자라고 해요. 그래서 요추 3, 4번이 가장 허리 척추 틈 사이가 넓다고 하거든요. 그 넓은 틈을 또 한 번 더 새우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더 간격을 넓혀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추 3, 4번 요 가장 넓은 틈에다가 이렇게 해서 바늘을 집어넣어서 마취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척추액이 막 계속 새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압을 하는 의미에서 앙와이로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봐주시고 또 전신 마취하기 전에는 아트로핀이라는 약물을 쓰는데 얘는 부교감신경 억제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분비물이 좀 안 나오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인은 30분 전, 노인은 좀 대사가 느리니까 1시간 전에 좀 빨리 성인보단 좀 빨리 약을 넣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신 마취했을 때는 회복실 앙와이로 똑같이 있는데 빨리 반자이로 해서 기침도 하고 빨리 조기 이상 하세요 이래가지고 기침을 막 하고 하라는 이유는 이제 폐렴과 무기폐를 예방하는 목적이 크고요. 빨리 움직이세요 하는 거는 혈전이 생겨요. 오랫동안 안 움직이면. 그래가지고 혈전 방지 때문에 빨리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 척추 마취는 척추 여기다가 주사를 크게 꼽아놨기 때문에 척추액이 새요. 그러니까 앙와이로 누워있는데 회복하고 나서도 앙와이로 계속 누워있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수술 전에는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뭐 환자 이름 같은 거 뭐 이런 거 확인하고 의무기록지에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요게 보기에 간혹 나와요. 옷 귀중품은 어떻게 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 맡긴다 안 맡긴다? 안 맡겨요. 이런 거는 가족들한테 잘 챙기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시설 설명하고 수술 시 필요한 사항들 설명해주고 동의서 미리 수술 전에 받아놔야 됩니다. 이게 수술 전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빠른 회복을 위해 금식이나 아니면 뭐 조기 이상 뭐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셔야 돼요 이런 필요 사항을 미리 교육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하죠. 수술하고 아파 죽겠는데 뭐라 말을 하면 내용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상태 멀쩡할 때 이런 사항들을 교육을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약물 뭐 복용하는지 이런 거 이렇게 기록하고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항응고제 먹고 있는지 아스피린 같은 게 이제 피를 묽게 하는 약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혈이 안 돼요. 수술하는데 지혈이 안 나고 출혈 나면은 대사고죠. 그러니까 수술 전에 항응고제 먹는지 확인하고 미리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항생제
이제 마취제랑 결합해서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거 먹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정신안정제 뭐 이런 거 먹는지, 아니면 다른 스테로이드 등등 기타 약물들 뭘 먹는지 이거, 이렇게 미리 확인하고 이렇게 문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해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이제 여러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이제 적혈구 CBC 검사를 통해서 뭐 감염이나 뭐 빈혈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혈청 전해질 검사로 뭐 삼투압, 뭐 신경 전달, 뭐 산 알칼리 균형 등등 이런 거 확인하고, 이제 간 기능 검사 LFT로 이제 마취제 사용했을 때 간이 멀쩡하게 이렇게 잘 작용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BUN 이거는 신장에 이렇게 배출되는 마취제 이런 거 써도 되는지, 이게 그 뭐라고 하지? 그 크레아틴과 더불어가지고 우리 몸의 노폐물 수치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가 높아버리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인지, 그래서 마취제 썼을 때 이제 신장에서 이걸 배출을 잘 하는지 이런 거 보려고. 그리고 동맥혈 가스 검사 해가지고 이것도 피 속에 산소나 이런 게 잘 있는지, 그리고 심전도도 한번 확인하고, 뭐 pH, 뭐 공복 혈당도 한번 당뇨병이 있는지도 보고, 수혈 대비해가지고 혈액형 검사도 미리 하고, 뭐 출혈 시간이나 응고 시간 이런 것도 출혈 경향성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해주고, 소변 검사, 뭐 폐기능 검사, 뭐 흉부 사진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수술 전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뇨병의 수치도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공복 혈당은 100 이하여야 되고요. 이제 밥 먹고 났을 때 그때 혈당은 식후 2시간 이후가 140 이하여야 돼요. 네, 요거 한번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수술 전 준비하는 거는 이제 위험 요인 최소화해야죠. 당뇨 환자라면 미리 혈당 관리 해주고, 금연도 미리 시켜놔가지고 호흡기계 이렇게 기능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감염 위험이 있다 이러면 미리 항생제 투여해주고, 영양 공급 휴식 이런 거 하게 해주고, 그리고 수술 전날 밤에는 이제 금식해주는 거, 그리고 뭐 필요한 약 같은 거 복용을 하고, 아니면 끊어야 되는 약은 끊고, 뭐 이런 것들 해서 미리 수술 전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 직전에는 이제 관장이나 도뇨관 이런 것도 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목욕을 해야 된다 이러면 미리 목욕도 하고, 수술 범위에 따라서 뭐 상모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매니큐어 같은 게 있으면 손끝에 이런 혈색을 보는데 방해되니까 이런 것도 지워주고요. 그리고 수술 동의서, 아무리 가벼운 수술이라도 수술 전에 꼭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수술 당일 아침에는 활력징후 한번 측정하고, 신원 확인하고, 머리 이런 거 단정하게, 그리고 뭐 장신구, 보철기 뭐 이런 거 보호자가 귀금속 보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검사 결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무기록지랑 같이 보내버리고, 필요한 약도 주고, 그 다음에 주사를 했으면 이제 좀 어지럽거나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사이드 레일 올려가지고 낙상 방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줍니다. 그래서 마취 종류는 아까 위에서 봤다시피 전신 마취랑 척추 마취 이렇게 있어요. 이건 그냥 수술이고, 이건 척추 마취 수술이었죠.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는 거는 어쨌든 좀 몸의 전부, 그러니까 넓은 부위에 이렇게 다 퍼지기 때문에 좀 복잡한 시술할 때 쓰고, 이제 척추 마취 같은 경우는 의식은 남아있는데 이제 감각 같은 게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보고, 또 하나 좀 사이드로 보자면 국소 마취가 있어요. 되게 일부분만 마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리도카인 대표적인 국소 마취 약물이자,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면 얘가 국소 마취제 플러스 부정맥 치료제예요. 부정맥도 치료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양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리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간호 실기할 때 한번 약물도 같이 보면 양리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봉합사, 이제 뭐 상처 치유할 때 이렇게 뭐 꿰매주는 거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중 할 수 있는 체위들이에요. 뭐 당연히 뭐 복부 수술할 때 이렇게 누워있을 거고, 뭐 보기는 뭐 척추 수술 뭐 이런 거, 산부인과 수술 세서기, 뭐 항문 수술 자세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건 이제 뭐 수술 어떤 거 하냐에 따라서 적당한 체위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제 수술 후, 수술 다 했어요. 이제 간호를 해줘야 되는데, 수술 후에는 기구수 한번 세어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뭐 꺼즈를 10개가 줬는데, 막 버리려고 보니까 7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 3개 찾아야 돼요. 왜냐면 실수로 환자한테 들어갔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할 때는 거즈 하나하나까지 개수 다 세가지고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이제 회복실로 들어왔다 이러면은 일단 수술실과 가까운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깨어나면 조기 이상 뭐 빨리 운동하게끔 이런 거 해주고, 또 마취해서 깨내고 안전할 때까지 이렇게 잘 살펴봐주고, 그다음에 뭐 호흡 돕는 기구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기타 응급약도 좀 비상 상황에 배치하고, 의식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침산 난간 올려가지고 낙상 방지해주고. 그래서 또 필요하다면 억제돼도 이제 환자 동의 받고 의사 처방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회복실에서 이제 왔다 이러면은 기구나 관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고, 옮길 때는 낙상 방지, 그래서 난간 꼭 올려주고 이런 걸 해줘야 되고요. 이제 회복 다 하고 의식도 깨나서 이제 병실에 왔어요. 그러면 의식 상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 개방형 질문으로 이름이 뭐예요? 사는 곳 이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흡인 방지를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활력 징후를 체크하는데 처음 수술하고 1시간은 15분마다 재요. 그리고 2시간 동안은 30분마다 재고, 그 이유는 4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활력 징후를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체온이 너무 고열이거나 아니면은 뭐 혈압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아니면 과호흡을 하거나 이러면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러면 바로 즉시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춥다고 해가지고 막 엄청 막 뜨겁게 해주고 바로 열 가해주고 이러면은 혈관이 확장이 되고 오히려 혈압이 떨어져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춥다고 바로 더운 물 주머니 막 대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담요 같은 거 덮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술 부위 확인하는 것도 이제 뭐 출혈이나 뭐 배행량이 있는지 이런 거 잘 해보고, 뭐 지혈이 되는지 감염 안 되게 이렇게 관리 잘 해주고, 열이 난다, 열이 계속 난다 이러면 감염 의심하고 바로 이렇게 보고해주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체위, 계속 누워있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욕창 방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주고, 욕창이 발생했다 이러면 1시간마다 해줄 정도로 더 자주 체위 변경을 해줄수록 좋아요. 의식이 없는 동안은 앙화 위에 고개를 돌려가지고 혹시 모를 분비물이 나와서 흡인되는 걸 막아주고요. 의식이 돌아오면 자위 또는 반자위를 해서 폐의 확장을 도와주죠. 근데 척추 마취 환자는 계속 앙화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호흡기도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 수술 후 가장 큰 합병증이 뭐예요? 하면은 무기폐와 이제 무기폐가 더 나가서 폐렴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침하라고 해주고 깊은 심호흡 하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수술해서 아파요 못하겠어요 이러면 네, 베개나 손바닥으로 수술 부위 지지하면 좀 나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기침을 하고 해줘야 수술 후 합병증, 무기폐와 폐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섭취 배설. 어쨌든 금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마취를 했기 때문에 아직 잘 못 먹고 잘 못 삼키니까 잘못 먹었다가 이제 흡인되는 경우가 있어서 목이 마르다 이러면은 이제 젖은 거즈를 이렇게 입술에 적셔서 이렇게 대주더라도 어쨌든 물까지도 금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수술 후 한 6시간, 8시간 내에 자연 배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이거 지난 시간에 배뇨 파트에서 자연 배뇨에 도움되는 것들 이런 거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자연 배뇨를 못 본다 이러면 방광이 빵빵해져서 터질 수 있으니까 도뇨관을 삽입해줍니다. 그래서 자연 배뇨 도와주는 뭐 대표적인 거 꼽아보자면 따뜻한 물 부어주기, 금기가 아니라면 요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금기가 아니라면 수분 섭취를 주는데 방광이 빵빵한 상태에서 물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점이 헷갈려요. 이 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수분 섭취가 가능할 때가 있고 가능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이 부분 좀 조심을 해주세요. 그리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뭐 걷거나 방광 마사지 이런 거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순환기 간호하면은 활력징후 계속 체크해주고 출혈 있는지 계속 확인해주고 계속 나오는데 조기 운동 이거를 계속 권장을 해줘요. 왜냐면 부동 자세로 오랫동안 있으면 혈전 생기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 기립성 저혈압, 체위성 저혈압 이것도 같이 기억해주고 근데 척추 마취를 하면은 계속 앙하이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 못 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다리라도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색전 스타킹을 쓰거나 아니면 다리 운동을 해주거나 뭐 다리를 들어주거나 공기부추 아니면 뭐 수분을 좀 공급해주더라도 이렇게 해주고요. 다리 마사지는 좀 해주면 안 돼요. 혈전이 만약에 생겼다면은 이게 꾸불꾸불꾸불 가가지고 막히면은 색전이 돼가지고 심장마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 마취 환자들은 못 움직일 때는 어쨌든 다리 운동이라도 좀 해줘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통증 관리, 진통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핀, 데메롤, 코데인 얘네들은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예요. 이거는 양리에서도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 양리 공부하면서 미리 공부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죠. 근데 이 마약성 진통제는 특징이 있어요. 진통 효과가 있는 대신에 호흡수를 느리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호흡수 꼭 확인하시고 12회 이하 서호흡으로 숨을 느리게 쉬고 있을 때 마약성 진통제 넣어주면은 숨을 더 느리게 쉬다가 숨이 멎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쓸 때는 반드시 호흡수를 체크해줘라. 여기까지 양리까지 같이 공부를 넓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점 정리책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전신 마취든 척추 마취든 어쨌든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줘야 되는지 이런 거 해주면 되고요. 수술 전에는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 여기서 좀 중요한 걸 꼽아보자면은 출혈이죠. 그래서 수술은 출혈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스피린 같은 거 미리 수술 전에 며칠 전부터 끊어놔줘야 돼요. 이런 거. 그리고 수술 전에 미리 심호흡과 기침, 조기 이상 하라고 미리미리 중요한 것들 교육해줘야 돼요. 왜냐면 수술 후는 아파가지고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 전 교육을 미리 해주고 이제 준비사항이라 하면은 뭐 입원 상황 안내를 하고 기중품들 환자 가족들이 잘 챙기게 하고 의무 기록지 이런 거 기록해주고 약 뭐 먹는지 이런 거 한번 문진도 해주고 각종 동의서 다 받아줘야 되고요. 수술 전에 뭐 금식, 투약, 관장, 상모 이런 것들 다 해주고 당일에는 이제 활력 징후 체크하고 뭐 다시 한번 뭐 물품 있으면 보호자가 보관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검사 결과 다시 의무 기록지랑 부착하고 필요한 약물 투여하고 어지러울 수 있으니 사이드 레일 올려서 낙상 방지한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 후 간호. 그래서 수술 후에는 기구수 세봐가지고 수술하다가 실수로 뭐 들어갔는지 이런 거 꼭 확인해줘야 되고요. 전신 마취를 했을 경우는 앙하이로 누웠다가 의식이 고개는 살짝 옆으로 돌려줬었죠. 그래서 의식이 회복하면 반자이로 앉혀가지고 폐렴이나 무기폐 방지를 위해 계속 기침 심호흡하고 조기 이상 빨리 움직이게끔 혈전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척추 마취 환자는 회복할 때까지 앙하이로 계속 있는데 회복해도 계속 앙하이 자세 유지해야 돼요. 왜냐면 척추에 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지압을 해주는 효과로 계속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교육 내용은 뭐가 있냐면 이제 수술 후 가장 큰 합병증이 무기폐랑 폐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침과 심호흡하라고 여기 이런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혈전성 전맥염 이걸 예방을 하려면 뭐 해줘야 되냐면 조기 이상 빨리 움직이라고 여기 있죠. 24시간 이내 조기 이상 빨리 움직이세요 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깨면은 이제 활력 징후 체크해주고 이상 있으면 보고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는 일단 금식을 하고 점점 미음, 죽, 정상식이 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연 배뇨를 유도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러면 도뇨관 삽입을 해줘야 된다고요. 왜냐면 방광이 빵빵하게 터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순환기 간호도 잘 해줘야 되는데
이제 빨리 조기 운동하세요. 이래서 순환기나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일어나고 다리부터 이렇게 좀 서서히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혈전성 정맥염 예방을 위해 뭐 다리 운동을 해주고 뭐 공기부축, 뭐 항색전 스타킹 이런 거 해주면 좋고요. 그렇다고 다리 마사지를 해주면 혈전 같은 게 막 돌아다니다가 혈전이 피떡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 굳은 거? 그래가지고 이런 피가 굳은 게 이렇게 돌아다니다 혈관 막아버리면 색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안 생기게 마사지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통증 관리를 위해 이런 모르핀, 데메를, 코데인, 마약성 진통제를 넣는데 얘네들은 소흡일 때 절대로 넣으면 안 된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